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영모 서정공 연구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수산업의 이해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해양수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해양수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첫 번째는 바다의 산업, 해양수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양수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정부라든지 또는 우리 해양업계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다의 산업, 해양수산업입니다. 바다 하면 떠오르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밑에 나와 있는 해수욕장에서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다거나, 또는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항만에서 이제 물건을 수출하거나, 또는 왼쪽 이처럼 물고기를 잡거나 낚시를 하거나, 또는 연안이나 섬 같은 걸 배를 타고 움직이는 거, 이 정도 생각나실 겁니다. 보통 바다 하면 이 정도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서핑이라든지 또는 바다에서 즐기는 것들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바다는 자원의 보고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바다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선 대비 전략금속이 100배나 있고, 또 석유는 무궁무진하고요. 다음에 해양 에너지 자원 자원도 9,300TWh처럼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고기만 해도, 그러니까 수산물이죠. 수산물만 해도 세계 수산 자원량이 연간 2억 톤 이상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자원의 보고라고 보기에는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후 조절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의 해양생물 지구 생명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가치가 존재하지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산소의 75%가 해양에서 발생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마존 이름이 지구의 허파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허파는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약 75%의 산소가 공급되고 있고, 또 대기상 이산화탄소도 50% 이상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지금 온난화 현상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흡수량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수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바다가 있어서 저희가 기후를 조정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바다를 보면 우리 바다는 더욱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바다 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름에 놀러 가거나 배를 타기 이 정도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인구의 27.4%가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연안 도시에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물량의 GDP의 33.2%가 바다 연안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의 가치도 16조 원이 넘어서고 있고, 우리나라 섬도 3,348개가 있고, 그 중에 유인도서가 472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2019년까지는 매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다를 방문해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항만만 봐도 전국에 무역항이 60개 있고 국가형 109개가 있는데, 특히 부산항은 세계적인 항만입니다. 물론 세계 5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좀 작년에 7위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세계 7위의 무역항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GDP의 68.8%가 수출이 무전하고 있고, 그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항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바다와 바다의 산업이 없으면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지리적으로 거의 섬과 같으니까요. 이처럼 바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고요. 이런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해양수산업입니다. 해양수산업은 지역에서 정의하는 것이 있고 국가에 정의하는 게 있는데, 보통 지역에서는 해양산업이라고 정의하지만 국가 법에 따른 명칭은 해양수산업이 맞습니다. 해양수산업은 기본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양수산업 발전 기본법에 나온 해양수산업의 정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산재는 채취, 또는 해운 항만 건설업, 그리고 해저나 해수의 자원들을 탐사하고 채취하는 것들, 또 해양의 에너지 이용하는 거, 그리고 해양시설물의 예를 들면 바다에 달을 짓는다거나 항만을 짓는다거나 이런 해양시설물에 해양시설을 짓는 행위들, 또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들, 또 요즘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해양 레저 또는 해양 어촌 관광 산업들, 그리고 또 해수를 이용하는 소금 산업도 해양 산업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관련된 산업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해양수산업이라고 정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업은 기존에 있는 산업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특히 왜 다르냐면 해양수산업은 기본적으로 공간과 자원과 행위를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양이란 공간에서 벌어지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또한 해안에 있는 자원들을 채취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행위도 포함하긴 합니다. 즉 관광업은 행위만 포함하듯이 해양수산업에서는 해양 관광은 행위를 포함하죠. 공간하고 행위를 포함하고요. 또 자원도 채취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이것을 해양수산업이라고 말하고 공간과 자원과 행위가 통합된 산업이 해양수산업입니다. 따라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고요. 동시에 다른 산업과 연계성도 되게 많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총 산업분류 체계를 9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산업분류 체계는 그동안 지역마다 다르고 또는 부처마다 다르던 산업을 해양수산업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서 2018년에 국가통계로 반영한 산업입니다. 저희가 총 9개의 해양수산 특수분류 체계에 따라서 9개 산업을 분류를 했고요. 보듯이 해양자원 및 개발 건설업, 해운항만업, 선마 및 해양플랜트 건조 수리업,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해양수산 레저 관광업, 해양수산 기자재 및 제조업,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됩니다. 자, 이렇게 해양수산업을 구분이 됐는데요. 그럼 현재 해양수산업의 현황은 어떨까요? 우리 바다는 사실 현재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수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매년 100만 톤 이상의 연근의 어업을 해오다가 2016년부터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고요. 어획량이 감소했습니다. 2018년 1년 빼놓고는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2,100만 톤 이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어천인 같은 경우에 노령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인구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해양도 연안 침식이 심각하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같은 문제로 인해서 해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도 저희가 이번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 코로나 전부터 이미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됐고요. 세계적인 선사 중에서 11개만 생존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한진해운이 파산했었죠. 그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었고요. 항만도 국제적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항만들이 자동화하고 발전되는 것에 비해서 좀 늦게 좀 대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읽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크게는 지금 트렌드 4개를 보게 되면요. 하나는 인구 구조와 소비 트렌드입니다. 고령화가 발생하고 있고요. 인구수가 줄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전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더 이런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대량 또는 많은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보다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집단들을 위한 또 소수의 기호를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해양 에너지나 해양 바이오, 수산식품, 해양 레저 관광 등이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퓨가 퓨한 시대의 도래. 여기서 퓨는요, 푸드, 에너지, 다음에 워터, 물. 세 가지 주요 자원들이 감소하는 산업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새로운 식량 에너지를, 수산물을 이용한 식량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발굴, 또 대체식품들 개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부재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죠. 바다의 환경 부재가 강화되고 있고 선박 배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함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업의 위기지만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친환경 해양수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의 트렌드가 해운항만 물류, 수산에서 지금의 재래적인 형태에서 해양수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잘 한다면 해양수산업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미래 산업으로 또 우리 나라의 먹거리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 특히 이런 지구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유럽이나 해외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바로 해양 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엔도 SDG 17 중에서 14, 14번째를 해양의 보존을 위해서 정의했고 또 유엔에서도 2021년부터 30년 동안을 해양 과학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10년이라고 정의해서 이 시간 동안 해양 과학 기술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해양산업은 기존의 재래식을 넘어서 과학기술과 R&D, 첨단 기술과 결합돼서 미래로 갈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런 매년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많은 해양, 수산, 해운항만 조사를 키워드를 뽑아보면 두 가지 키워드가 보이시는 것 같이 첨단 기술 혁신하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해양수산 분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항만을 좀 보시면 해운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차제 선박, 자유로운 선박을 좀 들어보셨지만 배가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로 움직이는 선박. 물론 완전 무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빠지면서 소수의 인원만으로 배를 운항하는 자율로운 선박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뭐 시본 운항이라든지 단거리 운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던 추진 시스템에서 전기나 수소 같은 다음 세대의 친환경 선박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개발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만 같은 경우에도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항만은 단순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곳이었는데 지금 물류 거점이 되고 있고요. 또한 국제 온라인 물류, 이커머스의 거점이 되고 있고 동시에 5G라든지 그런 자동화 기술들 또 지능화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유럽이나 뭐 네덜란드, 독일 또는 중국만 해도 벌써 이런 첨단 항만의 길로 나아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산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수온의 변화 또 남핵 같은 인해서 잡는 어업, 캐칭하는 어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요. 어려움이 닥쳐 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우리나라 양식은 대부분 사실은 이제 어류보다는 폐류나 또는 뭐 조류에 집중돼 있지만 점점 어류를 넓혀가고 있고요. 노르웨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기존의 재래식 양식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 IoT 센서라든지 IoT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들을 통해서 어류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대응하는 그런 첨단 수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르웨이나 대단위 양식장, 기존에 그 조그만 가두리 양식이 아니라 외에서 대단위 양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공부터 시작해서 생산, 유통 모든 부분을 자동화하고 콜드체인, 물고기 신선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콜드체인에 대한 부분도 빨리 발달하고 있습니다.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이 그동안은 사람들이 바다가 너무 넓으니까 바다에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바다는 생각보다 넓지만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다 바다에 모여 있고요. 우리가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요. 쓰레기 수거라든지 또는 모니터링 문제, 또 해양에서의 정보 취득하는 것들. 육상은 우리가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 모바일 폰을 쓸 때 기지국이 있어서 쉽게 정보를 취득하지만 해상은 기지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라든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해양의 정보 취득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해양 드론이나 수중 드론을 통해서 사람을 구조하고 해양을 탐사하는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변화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부터 10년간이죠. 10년간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이 계획의 비전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특히 목표를 보시면 첫 번째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목표 두 번째가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성장의 바다, 목표 3이 세대와 세기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 그래서 예전에 보통 이런 기본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네 가지 분야를 쪼개가지고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합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해양은 이렇게 할 거야, 뭐 해운은 이렇게 할 거야, 항만은 이렇게 할 거야, 수산은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이번 계획부터는 저희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쪼개지 않고 각 분야 간의 융합과 통합을 생각하고 저희가 잡았던 방향은 안전 부분, 다 같이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촌, 즉 삶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기존 산업을 어떻게 디지털 혁신할 것인가.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리고 또 환경 문제가 빠질 수가 없죠. 바다의 환경, 그다음에 연안의 환경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국제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6개를 줄을 잡았습니다. 즉 칸막이를 버리고 연결하면서 전반적인 우리가 아까 했던 지역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첨단 기술의 동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10년간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먼저 첫 번째가 안전의 스마트합니다. 저희가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해양 같은 게 수산도 그렇고 항만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무거운 화물을 다루거나 또 바다에서 일할 때 굉장히 불안정한 배는 움직이니까요. 불안정한 발판에서 캐칭을 하고 도구를 다루기 때문에 다치기 쉽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IoT 센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완화하고 작업자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지진이나 해일 같은 해양 재해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양 레저가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또 발생하는 해양 레저의 활동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학기술에 대한 도움을 받고 또 과학기술 개발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재해를 대응만 했는데 데이터를 계속 컬렉션하고 모으고 분석하고 하면 앞으로 재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형태랑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10년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의 스마트화입니다. 해양 수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뭐니 해도 수산업과 해운 항만업이겠죠. 해운 항만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네덜란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항만 자동화, 지능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도 약간 늦었지만 이런 지능화, 또 자동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차세대 해운 항만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 것은 선박 대형화. 지금 현재 최대의 선박들은 컨테이너를 24,000개 싣고 다니는 선박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대형 선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빨리 처리해주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항만들, 또 뒤에 배후단지라든지 야드 공간에서 어떻게 빨리 또 효율적으로 그걸 지능화시켜서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개발되고 있고요. 또 물류 통신의 정보를 다 통합해서 이런 통관이라든지 세관 문제 부분 또는 물류 흐름 부분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도 앞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고 개발될 것입니다. 또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산업 하면 약간 재래적인 산업, 또는 어려운 산업, 힘든 산업, 또 1차 산업으로 보시겠지만 점점점 수산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통 문제, 그리고 서비스까지 3차 산업까지 발전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가능성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이런 수산업에 대해서 더 집중할 필요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번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처럼 이제 비대면이 활성되면 비대면으로 수산물 거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 현지에 바닷가에 잡는 캐칭하는 물고기를 바로 소비자가 보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중요하죠. 지금 해양수산업은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고 분할돼서 다 흩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최적화시키는 것. 그래서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강화하고 처리하고 또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완하고 이런 대한 노력도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의 데이터는 더 이상 벌어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가치 있고 오히려 거래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선박처럼 앞으로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 또 수온이 올라가면 바다의 생명들이 위협받는 문제들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어종이 바뀌고요. 어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일부 구간들은 이미 벌써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구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더 이상 바다는 자원의 보고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바다를 이용할 때 어떻게 깨끗하게 이용할 것인가. 항만 같은 경우도 기존의 더티 항만, 그러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항만이 아니라 깨끗한 항만. 그래서 전기를 이용하거나 미래 에너지 수소를 활용하는 항만들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요.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지금처럼 우리가 항만 외에 해양을 쓸 때 해양은 주인이 없죠. 국가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은 보통 공유수면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빌려 쓰는데 지금 선잠식 암묵해는 난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저희 공간을 계획해서 이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최적의 공간 위치를 파악해서 그별로 적절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계획도 저희가 기술을 만들고 고도화시키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해양 공간에서의 환경을 위해서는 또 하나 문제는 육상에서 기인하는 쓰레기라든지 오염물질의 저감입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많은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오염물질, 사실 육상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육상에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지금처럼 예전처럼 육상하고 해양이 나눠져 있으면 통합 계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통합적으로 육상에서 오는 육상 발생 기인부터 바닷가에 흘러오는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해양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안전과 산업의 스마트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2030년까지 자유로운 선박을 저희가 선도하고요. 스마트 항만을 실현해서 다른 인접국들, 중국이라든지 그런 경쟁에서 이겨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우선권을 갖고 동북아시아 허브 자리를 공고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위치 정밀이라든지 스마트업, 스마트 양식 활성화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잠깐 빨리 넘어갔는데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제일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수산물에 하지만 이제 여름에 또 많은 노로바이러스라든지 그런 식중독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쉽게 상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통 구조의 개선과 유통의 첨단화. 그래서 콜드체인이라든지 또는 유통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런 첨단을 통해서 유통과 가공을 신뢰를 제공하는 것들. 또 항만 아까 말씀드린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들, 항만에 들어오는 배, 항만에 들어오는 차량들에서 발생하는 배기 온실가스를 저감해서 또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항만 주변 최적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 해양사회 관리체계 구축, 또 재해 대응 구축, 그리고 해양 안전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2030년까지 기대하는 미래입니다. 즉 해양 산업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래적이었고 좀 전통적 산업이었다면 앞으로 저희는 해양 산업은 ICT 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것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미래의 먹거리가 만들어질 산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에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정보 중심의 산업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